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도를 배우던 저 이야기 앞편에서는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스스로 공부를 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 스스로의 공부 외에 또 다른 저를 발전시켰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 나름으로의 공부에다가 거기다 저를 또 단련을 시켜준 일은 지도 교수님께서 저에게 내리는 과제였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는 특수연구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논문 연구입니다. 지도 교수님과 같이 단 둘이서 하는 수업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저와 지도 교수님이 만나서 하는 수업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수업을 위해서 지도 교수님과 함께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특수연구 수업 3시간이 빠진다는 것은 강의를 들어야 할 시간 부담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학교에 바쁜 일 있으면 대학원 수업을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과목 때문에 사실 대학원 수업을 가야 되는 그것이 좀 줄어든 셈이었죠. 지도 교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하실 때면 저를 호출을 하셨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만나서 시키는 일은 대충 크게 봐가지고 2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요. 그중 하나는 연구과제 계획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 교수님은 연구과제를 내어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직업입니다.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관에 연구계획서를 내어서 선정이 되면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또는 보고서로 내어서 가름하는데, 보통 대학교 교수님들은 논문집에 연구 성과를 내는 것으로 하지요. 이런 연구 계획서를 낼 때에는 여지없이 저를 불러서 그 계획서를 써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한편 이런 것도 훈련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연구 계획서를 쓴다는 것은 다른 대학원생들은 이런 경험을 거의 하지 않는 저만의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계획서를 쓴 일도 저 역량을 크게 키운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논문의 심사였는데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면 심사위원이 3명이 선정이 되고, 그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이 보내지죠. 그래서 심사를 맡기는데, 이 심사가 저희 지도 교수님께로 올 때면 그 논문은 또 여지없이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저는 이 또한 제가 할 일은 아닌 것을 알았지만 논문을 심사하는 일은 꽤 흥미롭고 즐거운 일로 여겼습니다. 논문 심사자로서의 이름이 저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학술지의 논문을 심사했다는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 그런 것이 크게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또 저 스스로 정말 열심히 찾아봐야 되고 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논문에서 어떤 맹점을 찾아내고 그 의미를 반문해보고 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 문구가 쓰일까, 어떤 문구로 바꿔야 할까, 그리고 이 논문을 내가 반박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등등, 정말 논문을 이잡듯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일이어서 정말 논문 심사라는 일은 저로서는 굉장히 즐겁고 짜릿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심사 또한 저를 학문적으로 굉장히 성장시키는 훈련이 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논문 심사에 응했습니다. 제가 낸 심사 의견에 지도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더 보태어 가지고 심사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께서도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박사과정에서부터는 지도 교수님께서 아예 당신 방의 열쇠를 하나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녁에 제가 지도 교수님 방에 들어가 가지고 맡긴 일을 밤새 그 일을 마무리해 놓고 출력을 해둔 다음에 아침에 또 새벽같이 학교를 출근한 일도 있었습니다. 화산암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 한 3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입니다. 휴 롤린슨이라는 분의 1993년도에 지어진 책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니 대학원에서 세미나 발표를 하라고 저에게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할까 궁리하다가 그때 이제 이 책을 제가 보고는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말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발표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을 발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로소 석사학위 논문에서 어떤 화학자료 분석한 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지질학과 대학원 세미나에서도 발표를 했고, 또 지구과학과
대학원생과 같이 하는 세미나도 한다 그랬죠. 거기서도 여러 번 발표를 하면서 이 발표를 몇 번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가 거듭되면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저에게 더욱더 깊이 있게 심어져 가지고 정말 이 책은 저희 대학원 공부에서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학 분석 값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가 하면 하루는 지도 교수님께서 암석 표본 연암원계를 가져와 가지고는 그것으로 논문 하나 쓰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가보지도 않은 곳인 가거도의 암석 표본이었습니다. 그냥 달랑 암석 표본만 주고는 논문을 써라 하는데 제가 논문을 쓴 경험은 석사학위 논문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 화학 분석치를 알아야 되겠기에 저는 지도 교수님께 암석의 화학 분석을 부탁드렸습니다. 분석하기 위한 가루를 만들어서 지도 교수님께 드리면서 혹시 암석의 연령 분석도 가능하면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화학 분석치의 해석에 대한 자신감, 그 자신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보지도 않은 곳인 가거도의 논문을 그냥 암석 표본만 가지고도, 암석 화학 자료만 가지고도 논문을 결국 쓰게 된 것으로서 그 당시로는 제가 상당히 이 논문을 썼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는 아주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저희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고 마치 습작처럼 그냥 간단한 논문 한 편 쓴 것 뿐이었는데 이 논문에서 저희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의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논문을 쓰고는 이 암석학회지에 투고를 하기 전에 마침 부경대학교에서 암석학회가 열렸기에 가거도의 하산압류에 대한 연구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단상을 내려오는데 김춘식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느닷없이 물어보더군요. 성종규씨, 가거도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는데요. 그런데 꼭 가본 사람처럼 발표를 잘하네요. 이런 일화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암석학회지에 투고를 했고 심사위원들께서 거의 수정 없이 또 이것이 논문이 실렸어요. 그것이 화면과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저자명의 중간에 박맹은 교수님이 나오는데 그분이 가거도에 가서 암석을 채집하여 온 교수님이시고 그분과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동문 사이여서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가거도에서 채집해온 표본이 화산암이었고 박맹은 교수님께서는 화산암 쪽 연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산암 표본을 지도 교수님께 드린 것이고 드리면서 같이 논문을 내자고 부탁을 한 것이었지요. 근데 그 표본이 또 저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논문의 해석에 대한 것은 따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 이외에도 저를 성장 발전시킨 것이 또 하나 있다면은 대학원 박사과정 2년차에 지도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학부생 강의를 맡기셨습니다. 박사과정 2년차에 시간 강사를 하게 된 셈이지요. 제가 맡은 과목이 화산학과 지구화학이어서 이 영역은 제가 주로 공부를 하는 영역이고 앞으로 논문을 써야 할 영역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학부생 강의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또 저를 공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정말 다른 대학원생들은 전혀 누리지도 못할 저에게는 엄청난 경험이자 혜택이었던 셈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